혹시 채소만 많이 먹으면 암 예방이 된다고 믿고 계셨나요? 물론 채소는 몸에 좋습니다. 하지만 채소만 드시고 궁합을 모르시면 몸은 절반만 영양을 흡수합니다. 채소 속 항암 성분은 흡수가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어떤 음식과 같이 먹느냐에 따라 암 예방 효과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70대 김 어르신은 암 예방한다고 매일 채소만 한 바구니씩 드셨습니다. 그런데 기름 없이 무조건 삶아서만 드시고 고기나 두부는 몸에 안 좋다고 피하셨습니다. 결국 단백질이 부족해 몸이 약해지고 영양이 제대로 흡수되지 않아 병원에서는 오히려 체력이 약하다고 했습니다. 국립암센터 자료에도 나와 있습니다. 채소만 먹는 것은 답이 아닙니다. 채소는 기름 좋은 단백질과 만나야 몸속에서 항암 성분이 제대로 흡수됩니다. 예를 들어 브로콜리는 올리브유와 먹으면 좋고 깻잎은 두부와 먹으면 영양이 배가 됩니다. 토마토는 그냥 먹어도 좋지만 살짝 데치고 올리브유를 더하면 라이코펜 흡수율이 훨씬 올라갑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암 예방에 좋은 채소 5가지와 어떻게 먹어야 내 몸에 진짜 보약이 되는지 믿을 수 있는 자료와 함께 알려드리겠습니다. 무조건 많이가 아니라 어떻게 먹느냐가 중요합니다. 채소 한 장이라도 궁합을 맞춰 먹으면 내 몸은 달라집니다. 끝까지 함께 들어보세요. 많은 분들이 채소만 많이 먹으면 암 예방이 된다고 생각하십니다. 채소는 몸에 좋고 항암 성분도 많다고 하니까 더 많이 먹으면 좋다고 믿으십니다. 하지만 채소만 무조건 많이 먹으면 몸은 영양을 다 흡수하지 못합니다. 채소 속에는 파이토케미컬이라는 자연 항암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브로콜리, 토마토, 깻잎, 양파 같은 채소에는 이 파이토케미컬이 풍부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 좋은 성분들이 몸속에 그냥 들어온다고 해서 다 흡수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국립암센터 자료에서도 채소의 항암 성분은 지용성이 많다고 나와 있습니다. 지용성이란 기름과 만나야 몸에서 흡수가 잘 된다는 뜻입니다. 기름 없이 무조건 삶아서 먹으면 영양소는 몸 밖으로 빠져나가 버립니다. 또 채소만 먹고 단백질을 멀리하면 몸에 힘이 떨어집니다. 채소는 비타민과 무기질은 많지만 단백질은 거의 없습니다. 단백질이 부족하면 근육이 빠지고 면역력이 약해집니다. 면역력이 약해지면 몸은 암세포와 싸울 힘이 줄어듭니다. 예를 들어 브로콜리는 항암 채소로 유명합니다. 하지만 그냥 삶아서 먹으면 몸에 들어오는 설포라판이라는 성분은 흡수가 잘 안 됩니다. 기름 좋은 단백질과 함께 먹으면 이 성분이 훨씬 더 잘 흡수됩니다. 토마토도 마찬가지입니다. 토마토에 들어있는 라이코펜은 생으로 먹는 것보다 살짝 익혀서 올리브유를 곁들이면 흡수율이 2~3배 높아집니다. 그래서 서양에서는 토마토를 생으로만 먹지 않고 소스를 만들어 기름과 함께 요리해 먹는 이유가 있습니다. 깻잎도 그렇습니다. 깻잎은 향이 좋고 항산화 성분이 많지만 혼자만 먹으면 흡수율이 낮습니다. 두부나 견과류 같은 단백질과 함께 먹으면 깻잎의 좋은 성분이 몸속에 오래 머물 수 있습니다. 채소만 먹으면 배는 부르지만 금방 배고파지고 몸은 허해집니다. 밥과 채소만 먹고 단백질이 부족하면 근육이 줄고 체력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암 예방에 좋다고 알려진 채소도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 결과는 달라집니다. 많은 분들이 기름은 무조건 나쁘다고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좋은 기름은 몸에 필요합니다. 올리브유, 들기름, 견과류 기름 같은 불포화 지방산은 혈관을 깨끗하게 하고 채소의 항암 성분 흡수를 도와줍니다. 70대 박 할머니는 암 예방한다고 채소만 삶아 드시고 기름은 한 방울도 안 드셨습니다. 몇 달 뒤 체중이 빠지고 기운이 없어서 병원에 갔더니 영양실조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영양사 선생님이 알려주셨습니다. 채소는 기름과 단백질과 함께 먹어야 몸에 힘이 생긴다고요. 결국 채소만 많이 먹는 것은 절반의 건강에 그칩니다. 어떻게 먹어야 내 몸에 진짜 보약이 되는지
이 궁합을 알면 암을 예방하는 힘은 훨씬 커집니다. 오늘부터 채소를 그냥 먹지 마시고 무엇과 어떻게 먹을지 함께 생각해 보세요. 내 몸은 분명히 달라집니다. 암을 막아주는 채소는 많지만 오늘은 그 중에서도 국립암센터에서도 자주 권장하는 대표 채소 5가지와 어떻게 먹어야 흡수가 잘 되는지 궁합을 함께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브로콜리입니다. 브로콜리는 항암 채소의 대표입니다. 브로콜리에 들어있는 설포라판이라는 성분은 몸속 암세포가 자라지 못하도록 억제하는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이 설포라판은 기름과 만나야 몸에서 흡수가 잘 됩니다. 그래서 브로콜리를 먹을 때는 그냥 삶아서만 드시지 말고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유를 살짝 곁들여 드시면 좋습니다. 또 살짝 데치면 비타민 손실이 적고 설포라판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브로콜리는 주 2회 정도라도 꾸준히 드시면 몸속 환경이 달라집니다. 두 번째는 토마토입니다. 토마토에 들어있는 라이코펜은 전립선암과 위암 예방에 좋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토마토는 생으로 먹어도 좋지만 익혀서 먹으면 라이코펜 흡수율이 2~3배 올라간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올리브유 한 숟가락만 곁들여도 몸에 훨씬 잘 들어옵니다. 그래서 서양에서는 토마토 소스나 스튜로 기름과 함께 요리해 먹는 것입니다. 토마토를 샐러드로 드실 때도 올리브유를 살짝 뿌려 드셔보세요. 몸이 기억합니다. 세 번째는 깻잎입니다. 깻잎은 향이 좋고 항산화 성분이 풍부합니다. 특히 베타카로틴과 루테올린이 많아 세포가 노화되는 것을 막아줍니다. 하지만 깻잎만 드시면 흡수율은 낮습니다. 두부와 같이 드시면 단백질과 만나 깻잎 속 좋은 성분이 몸에 오래 머물 수 있습니다. 깻잎 두부 무침처럼 살짝 간을 해서 반찬으로 드시면 맛도 좋고 영양도 챙길 수 있습니다. 깻잎은 국이나 쌈으로도 좋지만 두부와 함께 먹으면 그 가치가 2배가 됩니다. 네 번째는 양파입니다. 양파에는 케르세틴이라는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이 성분은 혈액 속에 있는 염증을 줄이고 암세포가 자라지 못하도록 돕는 역할을 합니다. 양파는 그냥 먹어도 좋지만 등푸른 생선과 함께 드시면 더 좋습니다. 생선에 들어있는 오메가3가 양파의 케르세틴과 만나 혈관을 깨끗하게 하고 몸속 염증을 줄입니다. 고등어 구이에 양파를 올려 함께 구워 드시거나 생선을 조림으로 할 때 양파를 듬뿍 넣어 보세요. 몸이 달라집니다. 다섯 번째는 당근입니다. 당근에는 베타카로틴이 풍부해 몸속 세포가 손상되는 것을 막아줍니다. 베타카로틴은 기름과 함께 먹어야 흡수율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당근은 견과류와 함께 드시면 좋습니다. 생당근을 견과류 샐러드로 만들어 보세요. 아몬드 호두와 함께 드시면 베타카로틴과 좋은 지방이 만나 몸속 흡수가 훨씬 잘 됩니다. 당근을 기름에 살짝 볶아 드셔도 좋고 너무 오래 볶으면 영양소가 파괴될 수 있으니 살짝만 볶아 드시는 걸 추천합니다. 이 5가지 채소만 잘 챙겨 드셔도 몸속 환경은 달라집니다. 하지만 무조건 많이 드시기보다는 궁합을 잘 맞춰 드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브로콜리는 올리브유, 토마토는 올리브유, 깻잎은 두부, 양파는 등푸른 생선, 당근은 견과류. 이렇게만 기억하셔도 매일 식탁이 바뀝니다. 70대 김어르신은 채소만 무조건 많이 드시다 몸에 힘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간호사 선생님이 궁합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날부터 브로콜리에 올리브유를 더하고 두부와 깻잎을 무쳐 드시고 생선을 구울 때 양파를 올리셨습니다. 2달 뒤 체력은 유지되고 혈액 검사 수치도 좋아지셨다고 합니다. 채소는 무조건 많다고 좋은 것이 아닙니다. 무엇과 어떻게 먹느냐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오늘부터 식탁에 올릴 채소를 고민하셨다면 이 5가지를 기억해 보세요. 그리고 궁합까지 함께 기억하세요. 한 숟가락이라도 제대로 먹으면 몸은 반드시 달라집니다. 암을 막아주는 채소 꿀조합. 내일 밥상부터 시작해 보세요.
작은 변화가 내 몸을 살립니다. 많은 분들이 채소가 좋다고 하면 일단 많이 먹으면 된다고 생각하십니다. 채소는 몸에 좋으니까 무조건 삶아서 많이 먹고, 기름은 무조건 나쁘다고 피하고, 고기나 두부 같은 단백질은 안 드십니다. 이게 바로 가장 흔한 실수입니다. 채소만 먹으면 몸이 깨끗해질 것 같지만 채소 속 항암 성분은 기름과 단백질과 만나야 몸속으로 흡수됩니다. 혼자서는 힘이 약합니다. 또 많은 분들이 국물을 좋아하십니다. 채소국을 진하게 끓여서 국물로만 드십니다. 하지만 국물에는 영양이 다 남아있지 않습니다. 건더기를 꼭 씹어 먹어야 섬유질과 영양소가 같이 들어갑니다. 또 한 가지 실수는 밥과 김치만 드시는 겁니다. 입맛 없다고 채소김치만 조금 드시면 탄수화물과 나트륨만 많고 단백질과 좋은 지방은 하나도 없습니다. 결국 근육은 빠지고 몸은 약해집니다. 몸은 살이 찌는 게 아니라 속근육이 빠져나가서 기운이 없어진다는 걸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채소를 제대로 먹는 작은 밥상 루틴을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는 기름을 무조건 피하지 마세요. 좋은 기름은 몸에 필요합니다. 올리브유나 들기름은 채소의 항암 성분 흡수를 도와줍니다. 브로콜리, 토마토, 깻잎을 드실 때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유 한 숟가락만 곁들여 보세요. 몸이 기억합니다. 두 번째는 단백질과 꼭 같이 드세요. 두부 한 모, 달걀 하나, 흰살 생선 한 토막이면 충분합니다. 깻잎 두부 무침처럼 반찬으로 만들어 두시면 식탁에 올리기 쉽습니다. 채소만 잔뜩 있고 단백질이 없으면 몸은 힘이 없습니다. 세 번째는 너무 싱겁게만 먹으면 입맛이 더 떨어집니다. 양념은 자극적이지 않게 하되 참깨나 깨소금, 참기름으로 향을 살려보세요. 향긋한 냄새가 입맛을 살려줍니다. 네 번째는 한 번에 많이 먹지 말고 조금씩 자주 드세요. 배가 부르지 않으면 허기져서 군것질을 하게 됩니다. 한 숟가락, 두 숟가락이라도 아침, 점심, 저녁에 나누어 먹으면 몸은 에너지를 유지합니다. 다섯 번째는 냉장고 속 채소를 버리지 마세요. 장만 보고 넣어두고 다 버리는 분 많습니다. 채소는 삶아서 소분해두면 꺼내 먹기 편합니다. 브로콜리는 살짝 데쳐서 올리브유에 묻히고 깻잎은 두부와 묻혀서 반찬통에 보관하세요. 여섯 번째는 가족과 함께 드세요. 혼자 있으면 숟가락이 무겁지만 누군가와 함께 있으면 한 숟가락이라도 더 먹게 됩니다. 70대 이 할머니는 깻잎 무침을 혼자 드실 때는 두 숟가락이 전부였지만 손주와 함께 밥을 먹으면 두부 밥 모두 드시고 브로콜리도 더 집으셨습니다. 일곱 번째는 차가운 음식보다는 미지근한 음식이 입에 잘 맞는 분이 많습니다. 너무 뜨거우면 향이 새서 입맛이 떨어지고 너무 차가우면 위가 놀랍니다. 죽이나 미음은 따뜻하게 식혀서 드세요. 여덟 번째는 내일로 미루지 마세요. 오늘 한 숟가락이라도 시작해야 합니다. 밥상이 바뀌면 몸이 바뀝니다. 채소를 많이 먹는 것보다 궁합을 맞춰 먹는 게 더 중요합니다. 한 숟가락의 차이가 몸에 남는 힘이 다릅니다. 70대 김어르신은 처음엔 채소는 맛이 없고 귀찮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간호사 선생님이 브로콜리에 올리브유 한 숟가락만 더해보라고 하셨습니다. 처음에는 반신반의했지만 두 달 뒤 피로가 줄고 속이 편해졌다고 합니다. 깻잎을 두부랑 무쳐 먹으면서 입맛도 조금씩 돌아왔다고 합니다. 채소를 제대로 먹으면 몸은 반드시 보답합니다. 오늘부터 장을 보러 가신다면 브로콜리, 토마토, 깻잎, 양파, 당근을 기억하세요. 집에 오면 올리브유, 두부, 견과류를 같이 놓아두세요. 식탁 위에 한 번만 올려보세요. 밥상은 몸을 살립니다. 무엇을 먹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먹느냐가 훨씬 중요합니다. 작은 실천이 내 몸을 살리고 가족의 마음까지 지켜줍니다. 오늘 저녁부터 한 숟가락만 바꿔보세요. 몸은 반드시 기억합니다. 지금까지 왜 채소만 먹으면 부족한지, 어떤 채소가 암을 막아주고 무엇과 함께 먹어야 진짜 내 몸에 보약이 되는지 함께 알아보았습니다.
채소 한 장이라도 궁합을 맞추면 몸속 흡수는 달라집니다. 브로콜리에 올리브유, 토마토에도 올리브유, 깻잎은 두부, 양파는 생선, 당근은 견과류. 이 작은 변화가 내 몸을 살립니다. 밥상을 바꾸면 몸이 바뀝니다. 오늘 저녁 한 숟가락만 바꿔보세요. 채소를 삶아서만 드시던 분이라면 기름과 단백질을 살짝 더해보세요. 몸은 반드시 기억합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가족과 친구에게도 꼭 알려주셔서 모두 건강한 밥상을 같이 지켜가시길 바랍니다. 작은 실천이 몸을 살리고 내 삶을 살립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